신형 제네시스 G80의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함은 G90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는 모델이 G80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역량들, 그리고 차 만들기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차가 바로 G8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모델이 제네시스 이 바로 G80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세대 모델은 모델 이름 자체가 제네시스였고,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현대 구스가 나왔죠. 그 이후에 제네시스가 브랜드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G80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렇게 역사를 따져본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틀어서 3세대 모델이 나온 것은 G80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제네시스 브랜드의 색깔을 가장 잘 살리고 제품 자체의 어떤 숙성도 같은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놓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틀어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중형급 이상의 고급스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등장했던 그런 고급 기술들, 높은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편의 장비들, 그리고 수준 높은 ADAS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G80에서 처음 선보이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차에 처음 올랐을 때 조금 저렴한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세차 냄새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실내는 최고급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들로 매끄럽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가죽과 위쪽은 우레탄으로 처리를 했고, GV80에서 선보였던 그런 특징적인 디자인과 기술 요소들이 G80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선한 느낌은 좀 반감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 그리고 쓰기 편하게 구성을 해놨다는 그런 느낌들은 운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네시스가 역동성, 우아함 그런 것들을 함께 강조를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차들이 좀 스포티한 성격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어떤 진중한 또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추구를 해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네시스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러운 그런 특성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됐던 그런 차들이 나왔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승차감을 보면 제네시스의 전통적인 특성들,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을 달려오는 동안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는 그런 차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매끄럽다라는 그런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너무 빠르게 반응한다든가 너무 더디게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딱 알맞게 움직이는, 그래서 부드럽고 편하면서 직관적으로 가속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엿보였고요. 움직임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엔진의 작동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고르게 힘을 붙여 나가기도 하지만은,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적당한 수준까지 맞춰졌을 때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변속하고 난 다음에 충격 같은 것들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고요. 저단에서 차근차근 단을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속도를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GV80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제가 시승했던 GV80 같은 경우에 이제 디젤 엔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특성들이 이렇게 막 두드러질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몰고 있는 G80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끄러운 회전 질감의 가솔린 엔진과 맞물려서 연속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깔끔한 작동 특성이 더 증폭돼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속도로를 지금 시속 한 90km 정도로 거의 정속에 가깝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엔진 회전수는 한 1100, 1150rpm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 정도 속도 영역에서는 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뭐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 쪽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모두 아주 가늘게 은은하게 이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타이어 편평비도 좀 낮은 편이고요. 큰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서 승차감에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히 승차감은 좋게 느껴집니다. 따로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티하게 설정을 하지 않고 자동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코너에서도 상당히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타이어에 무리가 가는 느낌도 거의 들지 않는 상태로 차분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네요. 참고로 지금 몰고 있는 모델에는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솔린 엔진 모델에는 가상으로 엔진 소리를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 조금 더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적당히 자극적인 소리가 엔진 쪽에서 마치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음장 효과가 더 붙여져서 소리가 나는데요.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뭐랄까 좀 그럴싸한 소리를 좀 적당한 톤으로 내주는 게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타이어를 접지면이 좀 넓은 타이어를 쓰고 있어서 노면에서 그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자잘한 골을 파놓은 부분을 지날 때에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닌 곳에서는 콘크리트 도로를 지날 때에도 그다지 타이어 접촉 소음은 이렇게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상당히 이 허리 아래쪽에서 들리는 소음들은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보도자료상으로는 앞유리와 측면 유리 모두 다 방음 효과가 뛰어난 유리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이 소리 자체는 상당히 차분하게 외부 소음을 여과하고 억제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저번에 GV80에서도 적용이 됐었던 제네시스 브랜드 이제 거의 모든 모델에 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는 3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좀 착좌고가 높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윗부분이 계기판 윗부분을 가려서 약간 좀 떨리는 현상이 컸던 것과는 달리 지금 타고 있는 G80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네요. 상당히 또렷하게 3D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이 제네시스의 브랜드 컬러인 구리색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조금 좀 개인적인 취향인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엔진 회전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요철 부분을 지날 때는 이 실내 컵홀더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제가 촬영을 위해서 달아놓은 카메라,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 그런 부분들만 빼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신경은 많이 쓰시긴 하셨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강조한 어떤 대시보드 위에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렛터박스 타입으로 올려놓은 그런 구조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갈수록 나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계기판, 스티어링 휠 넘어 있는 계기판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이 대시보드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이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시야를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계기판은 상당히 어두운, 정말 검은색이죠. 정말 검은색으로 배경이 깔려 있는데 비해, 물론 어느 정도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밝은 화면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런 배치가 꼭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운전자만 쓰는 게 아니고 동반석 탑승자도 쓰는 거기 때문에 넓어서 좋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오면서 잠깐씩 이렇게 급가속을 좀 해봤는데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힘을 붙여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또 앞뒤 움직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과 맞물려서 차체가 앞이 들리는 현상, 급가속할 때 앞이 들리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시트에는 이 공기주머니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행 모드라든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적으로 부풀려줘서 몸을 더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옆구리 받치는 부분들을 부풀려서 조여주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네요. 인포그래픽과 터치 스크린, 그리고 물리적 버튼과 다이얼 모두 골고루 쓰인 형태의 공기 조절 장치는 뭐 사이즈도 비교적 큰 편이고, 대시보드 전체에서 가장 운전자 쪽으로 가깝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작성도 좋고 다이얼의 어떤 조작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공조장치 다이얼은 글쎄요, 조금 너무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GV80에 처음 쓰였던 이 로터리식 조절장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유닛을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좀 헐거운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작이 된다라는 느낌은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어를 조절하는 이 다이얼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조작감이 훨씬 더 정확하고 뚜렷한,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조율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하는 장치는 기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똑똑 떨어지는 그런 조작감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할 때 이 엔진이 토크가 걸리는, 시동 걸리는 순간에 토크가 걸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체가 움찔하는 그런 거는 조금 강한 느낌이 드네요. 물론 운전자는 확실하게 차의 시동이 다시 걸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 차체가 이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움찔하는 느낌이 차체 전체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과속 방지 톡을 넘어볼 텐데요. 여진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상당히 충격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충격을 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철을 지나갈 때의 앞뒤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밸런스를 비록 잘 맞춘 느낌이고요. 탄력 있게 요철을 넘어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움직임의 군더더기가 별로 없네요. 차분하고 정제된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뒷좌석에 잠시 앉아보겠습니다. 시승차에는 뒷좌석 전동 조절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등받이를 편안한 자세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방석 부분이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일반적인 뒷좌석 전동 조절 기능이 있는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G80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비슷한 급차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뒷좌석의 편의성, 그리고 공간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형 G8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도 머리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리 위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창 쪽에 햇빛 가리개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시동을 꺼서 움직이지 않지만은 뒷유리 햇빛 가리개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탑승자 편의를 위한 쿠션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의전용으로 쓰더라도 무리가 없는 그런 뒷좌석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몸을 편하게 기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가 만들어집니다. 등받이 길이도 이 정도 어깨 부분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몸을 기대기에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에도 이 팔걸이를, 접이식 팔걸이를 내리면은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앞좌석에 있는 운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와 똑같이 생긴 방향 조절 터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터보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고요. 그런 특성들은 가속할 때 잘 드러납니다.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매끄럽습니다. 이전 세대 G80에 비해서 상당히 차체의 무게를 줄였다라고 하는데, 엔진 성능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차도 좀 가벼워진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차체에 덩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아주 답답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참 인상적이고요. 저속 중심으로 느껴본 그런 감각이기는 하지만은 스티어링 반응도 좀 아주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움과 어떤 직관성을 유지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점진적으로 어떤 힘을 받고 반응을 하는, 조작에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제네시스 차들의 어떤 조율 특성들이 높은 수준에 올랐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3D 클러스터는 에코 모드는 이제 파란색 테두리가 눌러지는데 선이 가늘어지긴 하지만은 좀 더 요소가 많아지면서 입체적인 효과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숫자 있는 부분의 배경이 금속 느낌이 더 강조가 되고요. 숫자가 조금 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고 하늘의 모양이 더 강조가 됩니다. 도심까지는 아니어도 교통량이 있는 용인 외곽의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달리는 동안에도 달리는 질감은, 주행 질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이게 스톱 스타트가 작동을 해서 이제 시동이 정차 중에 꺼졌다가 다시 걸릴 때 시동 걸리는 힘이 확 걸리는 느낌은 작동할 때마다 되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진동 특성이라든가 어떤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톱 스타트에 작동할 때 느낌은 좀 크게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제동감도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제동력도 알맞은 만큼의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속 중에 좀 힘줘서 제동을 했을 때에는 사륜구동 시스템 때문인지 아니면은 프로펠러 샤프트의 회전 관성 때문인지 약간은 좀 기계적으로 걸리는 느낌이 조금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운전할 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 자동차 그룹 차들의 HDA 시스템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시승하면서 상당히 잘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GV80에서 처음 쓰였던 HDA2에 들어가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충분한 차간 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방향 지시 등을 완전히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살짝 작동했을 때에 적당한 시간 텀을 두고 차로를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편리하게 쓸 수는 있지만은 교통량이 좀 많은 지역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운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안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죠. 운전할 때는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 양쪽을 가볍게 잡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정석인데, 이런 HDA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편리함을 생각하면은 한 손으로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잡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잠깐씩은 가능합니다. 운전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저절로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과속 카메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터널을 앞두고 공기 조절 장치를 내기 순환 모드로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외국 업체들 이상으로 국내 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쓰기 편한 기능을 만들기에 더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주행보조 시스템들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운전이 상당히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실제 자동차들의 도로상에서의 교통 흐름에 비하면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달리는 느낌 좋고요. 실내 충분히 고급스럽고 공간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실내 공간 큰 차이는 없지만은 사실 이전 세대도 공간 자체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고요. 실내 꾸밈새, 마무리, 디자인 전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엔진의 작동 특성이라든지 변속기의 변속 특성 이런 것들도 차의 컨셉을 생각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신형 G80이 나오면서 3가지 파워트레인을 올렸는데요.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그리고 디젤 2.2 터보 이렇게 해서 3가지 파워트레인을 올리고 있는데 3.5 터보의 성능은 고성능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비록 여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짜릿한 가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끈한 성능을 낸다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쉽지 않을 정도의 성능,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수준의 성능을 내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질 좋은 느낌의 주행 감각을 가지는 차에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 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3개 파워트레인은 대중적인 소비자들의 취향에 알맞는 그런 취향에 맞춰서 조율된 그런 엔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3.5 터보의 성능을 높인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더 부드러운 주행 특성도 조금 더 탄탄하게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성능 그리고 이 정도의 승차감, 이 정도의 핸들링 반응 정도라고 한다면은 웬만한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차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네요. 뒷좌석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G80의 시승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